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계가 0으로 향하기 10분 전, 예상치 못한 부상 통보가 모바일 화면을 차갑게 비쳤을 때, 지난 16주간의 모든 노력과 헌신, 그리고 밤샘 분석은 한 장의 짧은 리포트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우리의 판타지 왕조를 지탱하던 핵심 선수가 플레이오프 최종 결승전에서 단 한 번의 스냅도 없이 스크래치 명단에 오르는 뼈아픈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옥 같은 판타지 풋볼 플레이오프의 챔피언십 주간, 채널7의 저스틴 분과 맷 하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주간 매치업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즌 내내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선수들,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줬던 쿼터백, 매주 꾸준함을 자랑했던 러닝백, 그들이 과연 가장 중요하고 압박이 크게 달하는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맷, 이번 주는 생존 그 이상입니다. 이는 챔피언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이며 그 시험대는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시 앨런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슈퍼스타 쿼터백에게 기대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상상치 못한 턴오버와 기복을 보이며 챔피언십 라운드 진출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엘라는 여전히 400야드와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가 우리에게 최소 20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여전히 우리의 왕관을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그를 벤치에 앉히는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챔피언십 주간이 던지는 가장 냉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트레이 맥브라이드, 시즌 중반의 발견이었죠. 그의 꾸준함은 멸망한 타이트엔드 포지션의 구원자처럼 보였지만 지난 경기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한번 안정적인 5-6개의 리셉션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단순히 한때 반짝했던 유성처럼 사라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판타지 풋볼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감정을 섞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주간의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맥브라이드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수는 바로 애쉬튼 지언티일 것입니다. 시즌 막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검증된 표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하이엔드 RB2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챔피언십 주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거친 수비 라인 앞에서 무너질까요? 지언티는 판타지 리그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인의 돌풍을 믿고 승부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한 베테랑으로 회귀해야 할지, 이는 단순히 스탯을 넘어선 배짱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주간에 판타지 플레이오프 신뢰 지수를 들고 온 이유입니다. 저스틴과 저는 여러분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을 한 명씩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들의 최근 기세, 매치업의 난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챔피언십 우승 확률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측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측정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만 달러짜리 질문에 대한 최종 대답이 될 것입니다. 조시 앨런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맥브라이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애쉬튼 지언티라는 이 미지의 변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신뢰 지수를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챔피언십 우승을 결정할 이 신뢰 지수의 첫 번째 이름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버팔로 빌스의 쿼터백, 조시 앨런입니다. 매트, 앨런은 여전히 QB1, 아니 QB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지난 3주간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그에게 기대했던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특히 우리가 그에게 의존했던 그 견고한 러싱 플로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위크 15에서 겨우 8점을 냈다는 건 챔피언십 주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앨런에게 300야드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지난 경기들처럼 200야드에 인터셉션 2개, 그리고 50야드 러싱이 될 수도 있다는 잔혹한 가능성입니다. 맞아요, 저스틴.
앨런은 우리에게 신뢰가 아니라 확신의 영역이었어야 했어요. 그는 드래프트 초반에 투자한 모든 판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실패가 불가능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공을 던지지 않고 스스로 뛸 때마다 챔피언십 티켓을 한 장씩 더 주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공을 던질 때마다 혹은 세이프티를 상대로 무리한 패스를 시도할 때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챔피언십 티켓을 찢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인 성능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투자한 막대한 드래프트 자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최악의 모습을 보인 경기들에서 그는 단순히 플레이를 못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스냅당 위험률이 급등했습니다. 다가오는 위크 17 매치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가할 때 앨런의 플레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즉, 그는 영웅이 되려다가 순간적으로 악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의 앨런, 챔피언십을 결정짓는 40점짜리 게임을 선사했던 그 앨런을 다시 소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 발을 거는 앨런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의 안전장치였던 꾸준한 러싱 야드가 사라진다면 그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저의 분석에 따르면 앨런은 여전히 우리가 기용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벤치에 둘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를 안 치는 것은 패배를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경기를 볼 때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떨림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적 확신 단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 챔피언십 주간에 우리는 최고의 쿼터백을 원합니다. 그리고 앨런은 잠재적으로는 최고이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쿼터백을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위험, 신뢰, 아니면 절대적 확신 중에서 말이죠. 과거의 영광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챔피언십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신뢰 단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걸쳐놓겠습니다. 그의 플로어는 여전히 리그의 절반에 달하는 쿼터백의 천장보다 높지만 그가 지닌 턴오버 가능성은 우리의 승리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용해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QB1으로 랭크되지만 그의 신뢰 지수는 놀랍게도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7점은 평소의 조시 앨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그에게는 굴욕적인 점수입니다. 그는 여전히 스타트를 끊어야 하지만 그 7점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다른 쿼터백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일러 머레이가 복귀한 이후 모두가 그의 주가를 예측하느라 바빴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타이트엔드 트레이 맥브라이드입니다. 앨런과 달리 맥브라이드는 예상치 못한 혜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절민 타이트엔드를 챔피언십 무대에서 굳건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맥브라이드는 올해 판타지 리그에서 구원자였습니다. 특히 타이트엔드 포지션이 얼마나 깊은 수령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저스틴, 카일러 머레이가 복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맥브라이드의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최근 4경기 평균 타겟 개수는 9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볼륨이 아닙니다, 매트. 머레이는 필연적으로 공을 많이 던지고 있고 맥브라이드는 그 숏 인터미디어트 구간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되었죠. 잭 어치가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팀의 타이트엔드 점유율은 이제 맥브라이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맥브라이드를 챔피언십 주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타이트엔드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앨런에게 7점을 주면서 위험 신호를 보냈다면 맥브라이드는 그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주 8.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거의 주당 15점을 보장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맥브라이드는 이제 카디널스 공격의 핵심입니다. DK 메트카프나 다른 불안정한 와이드 리시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맥브라이드의 볼륨을 신뢰하는 것이 챔피언십 우승에 훨씬 가까운 길입니다. 우리는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맥브라이드만큼의 안정적인 타겟 점유율을 가진 선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트래비스 켈시조차도 지난 몇 주 동안 기복을 겪었죠. 맥브라이드는 이 공격에서 카일러 머레이가 가장 의지하는 믿음직한 손입니다.
필연적으로 상대팀들은 마키스 브라운이나 마이클 윌슨을 막기 위해 D필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맥브라이드가 중앙 필드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에게 9점을 주겠습니다. 앨런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맥브라이드는 그 포지션의 희소성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스타트 선수입니다. 앨런이 7점을 받았는데 맥브라이드가 9점이라니 재미있는 역설이네요. 하지만 이 정수는 맥브라이드의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는 타이탄스라는 좋은 매치업을 가지고 있고 타이탄스의 수비진은 타이트엔드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판결입니다. 트레이 맥브라이드, 챔피언십 주간 신뢰도 9점. 그는 우리의 신뢰 미터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 젊은 스타는 당신의 챔피언십 팀의 앵커가 될 것입니다. 조시 앨런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맥브라이드에게 있었네요. 변동성이 극심한 스타 플레이어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꾸준하고 높은 볼륨을 보장하는 포지션 희소성 높은 선수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러닝백 포지션의 불안 요소를 짚어봐야 합니다. 조시 제이콥스, 헨리 루,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의 신뢰도를 측정할 차례입니다.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7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챔피언십 팀의 승패를 가를 만큼 신뢰도가 높은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